2014년 8월 6일 오전 8시 50분경 출근 시간으로 인파가 붐빈 호주의 한 전철역. 갑자기 비명과 함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동차에 타려던 남성의 한쪽 다리가 플랫폼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오! 그 저대로 출발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이때 남성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타려던 시민이 다급하게 영무원을 불렀고요. 달려온 영무원은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사인을 보냅니다. 아, 출발을 안 한 거네, 그러면. 다행이네. 일단 다행이네. 일단 정지됐네. 출발 안 했네. 네. 자, 하지만 다리가 꼼짝도 안 해요.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무원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남성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플랫폼 사이에 낀 남성의 다리는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게 꽉 낀다고. 저대로 끼면 그 기차 그 무게 때문에 피도 안 통하고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리가 빠진 남성은 점점 고통을 호소했고요. 승객들은 그를 걱정하며 점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무원에게 다가온 한 여성.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 여성은 영무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동차를 밀어봅시다. 그리고 그녀의 제안에 현장에 있던 시민 60여 명이 망설임 없이 일제히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는데요. 일사불란하죠. 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저거 봐. 아름다워. 여러분. 진짜 한 손이라도 저 힘을 보태네요, 다들.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 걸까요? 전동차는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 대박. 시민들은 남자가 안전할 때까지 전동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플랫폼에 다리가 끼었던 남성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 모두의 힘이 없었으면 저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성을 구한 시민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 히어로 찾잖아요. 네. 정말 아이언맨 아니면 원더우먼 같은. 근데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모이는 힘, 사람들의 힘이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2일 공개입니다. 테러 위기를 막은 영웅들의 정체. 2019년 11월 29일 영국. 이슬람 극단주의자 우스만 칸이 일으킨 테러로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테러범 우스만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테러 당시 더 큰 피해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뭐야, 맞서는 분들이 계셨네. 대단하죠. 소화기 아닙니까? 근데 총 들고 있잖아, 소라.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후 2시경 런던 브릿지 인근의 한 전시관에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폭탄조끼로 무장하고 양손에 흉기를 든 테러범 우스만이 모두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폭 테러의 위험 속에서 전시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황급히 대피를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요리사, 전시관 직원, 행인들, 이민자들까지 똘똘 뭉쳐서요.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친 대로 잡아 그에게 맞섰습니다. 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소자까지 이 테러범에 맞서며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테러범이 있으면 되게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정말 목숨 걸고 용기 있는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엄청 용기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시민들의 진압이 이어지자 전시관을 뛰쳐나온 테러범 우스만.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런던 브릿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런던 브릿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한 사람은 소화기를 분사해 우스만의 시야를 가렸고요. 또 한 사람은 건물에 전시 중이던 고래 뼈를 가져와 휘둘렀고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그를 걷어차고 흉기를 빼앗는 등 어머. 함께 힘을 합쳐 테러범 우스만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아낸 것이죠. 저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내 용기가 모두를 구한다.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테러 위기를 막아낸 위대한 힘. 너와 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이것 지킨 독일인의 힘. 미태군은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미태구 약 300명의 한국 교민과 독일 시민들은 잔뜩 분노한 채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미태 구청의 철거 명령에 맞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거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죠? 아, 굳이 저걸 왜 철거해? 지난해 9월 말 독일 내 한국 관련 시민단체와 독일 시민들이 함께 베를린 미테구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이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부각시켰고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를린 미테구 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분쟁의 씨앗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에 나섰고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를 포함한 독일 정치인들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등 독일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에 맞섰습니다. 야,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세계 여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죠. 결국 지난해 11월 미테구 의회 측은 일본과 독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거센 반대에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나이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요. 원래 올해 8월 14일까지만 설치하기로 했던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잘 됐네. 일시적으로 설치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고 더 분노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또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질식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끄기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응?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저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요. 말은.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시민의식이네. 좋다. 오, 이야 홍해가 일사불란하네.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4월 29일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물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대? 토네이도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거든요. 불고 있죠. 저 되게 위험한데. 문도 안 열릴 거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았고요. 꼼짝없이 침수된 차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이봐요, 괜찮아요? 우리가 구해줄게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들.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남성들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급하게 급류로 뛰어듭니다. 급류로? 어머, 어떻게 저기 계시네. 한두 분이 아니네. I need a knife! A sharp knife! Come on! Get your ass in the water! 본인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물이 금방 불어나고. 그래. 지금 저 성인 남성이 이겨내기 가는 걸 쉽지 않아. 힘들어하잖아요. 겨우 간다고요. 와.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시민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또 뭐야? We got a baby! Call 911, baby! 어, 아이가 있다고? 아기가?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4개월 된 남자아이와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묶여 있을 거네 또. 묶여있죠. 그렇죠. 카시트니까. 이 어린 남매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만든 초인적인 힘 때문일까요? 시민들은 간신히 어린 두 남매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아우. 아, 진짜 구했어? 나왔어. 지금 저거 맞죠? 빨간 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네, 빨간데 옷 입으신 분. 빨리 인공호흡 해야지. 아유. 아기가 살았어야 될 텐데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 구조된 아이들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심폐소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Y'all help me get 제발. her out! 울었다. 우와! 와, 웬일 와. 영웅이네. 진짜 웬일이니. 진짜 다행이다. 아, 숨소리가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행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시민들은 꺼져가던 생명을 살렸고요. 이후 구조된 아이들의 부모까지 가족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유. 웃는 거 봐.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다행이다. 건강하네. 세상이 각박하다. 사람 원래 악한 존재다. 이런 거 얘기 듣다가도 저런 거 보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희망은 있죠.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뭐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모으기 이전의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에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